우리는 오랫동안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왔다. 시간이 흐르면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그 속도와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반면 다른 사람은 급격히 쇠약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자보다 생활 방식에서 더 많이 기인한다. 노화는 더 이상 숙명이 아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고 있다. 21세기 장수과학은 노화를 질병의 일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화 관련 질환을 질병 분류 체계에 포함시켰고 많은 연구자들은 노화 자체를 치료 가능한 대상으로 여긴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이 들어가는 것을 체념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모습을 결정한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해시태그 본론 1 생활 습관이 만드는 차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다. 연구에 따르면 수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전적 요인은 2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환경과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식습관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반면 색색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여 세포 노화를 늦춘다. 특히 간헐적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은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하여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재생을 촉진한다. 식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무엇을 먹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도 무엇을 먹을지만큼 중요하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항노화 약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의 보호 구조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세포 노화의 지표로 여겨진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고 뼈 밀도를 유지하여 노년기 낙상과 골절을 예방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은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9년까지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면의 질 또한 노화 속도를 좌우한다.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며 면역 체계는 재정비된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 지표를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상승시킨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재생과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 명상, 요가, 심호흡과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부교 감신 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의 회복 모드를 촉진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와 의미 있는 활동 참여도 정신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 해시태그 본론 이 과학기술이 열어가는 새로운 가능성. 현대 과학은 노화의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항노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노화는 더 이상 막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측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전체학의 발전은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DNA 검사를 통해 개인의 유전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식단, 운동, 영양제를 맞춤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비타민 D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충제 섭취가 필요하다.
후성 유전학 연구는 더 나아가 생활 습관이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혀내고 있다.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유전자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재생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세놀리틱스 SENOLYTICS라 불리는 약물들은 노화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조직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좀비 세포들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여 주변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시키는데 이를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NAD 부스터, 레스베라트롤, 메트포르민 같은 물질들도 주목받고 있다. NAD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DNA 복구에 필수적인 분자인데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이를 보충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되고 세포 노화가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레스베라트롤은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며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은 노화 지연 효과가 있어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웨어러블 기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워치는 심박수, 혈중 산소 농도, 수면 패턴, 활동량을 추적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건강 조언을 제공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제안한다. 해시태그 결론 선택하는 삶 만들어가는 미래. 노화가 옵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늙지 않을 수 있다는 환상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더 이상 노화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오늘 계단을 오르고 채소를 한 접시 더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간다. 이러한 선택들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인다. 80세에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수명의 의미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항노화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첨단 기술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 기술은 우리의 노력을 보완하고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도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닌 성숙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장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 평생 학습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연령차별 철폐 등이 필요하다. 노화를 옵션으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가, 계단을 오를 것인가,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인가, 집에서 요리할 것인가,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한다. 건강한 노화는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늦지 않다. 40세에 시작해도 6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지속하는 것이다. 노화도 옵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가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결정한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